리액션을 너무 좋아. 이제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곶자왈은 그냥 용암위의 정글 습을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안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네 군데가 곶자왈이에요. 제주도 전체 면적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생태 통로 제주의 허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한 빗물들이 한 18%가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65%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곳이니까 막 그야말로 숭숭숭 목목이 뚫려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기 사진 보고요. 계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언제일까요? 그냥 어차피 틀릴 거니까 하나 찍으세요. 가을. 지금. 겨울이요. 겨울. 지금. 막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막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곳곳마다 김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늘 푸른 숲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곶자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딱 여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언제일까요? 여름. 지금. 여름. 봄이라고. 여기 식물들은 대부분 상록수예요. 얘네들은 이제 가을에 낙엽이 지지 않고 봄에 새순이 날 때 그때 잎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오면 이렇게 푹푹 빠질 정도로 낙엽이 많이 돼요. 여기는 봄이 제일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치식물 이끼들의 보고가 곶자왈인데 자세한 건 안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언제일까요? 여름. 겨울. 열매는 똑같은데 이파리가 상록성이에요. 옛날에 엄마가 아팠을 때 딸기를 먹어야 된다니까 소녀가 엄마를 위해서 숲속에서 기도하니까 보여줬다고 해서 그 전설 속에 나오는 효녀 딸기죠. 그럼 겨울에 맞네. 곶자왈의 자생식물이기도 하는데 안에 가면 시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는 650m고 시간은 한 40분, 50분 소요됩니다. 여기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이요. 그 다음에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 지정한 습이기도 하고 자연환경 국민신탁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세 번째로 협약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는 거 안 되고요. 제 앞에 안 가기 꼭 지켜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겨울에. 산딸기 하면은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틀릴 거니까. 전 반대로 생각하면 되네.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겨울이고. 산딸기는 원투 쓰리고 탄지다. 이게 겨울이 아까 우리 출발할 때 나왔잖아. 딸내미 오고 딸내미 이제 부인하고. 거기서 공항에서 봤어. 꽃들의강 봤어. 강평어라 경안디 그 자왈대를 여기 가지 말라. 왔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가. 곳으로 가서, 곳은 숲을 의미합니다. 숲으로 가서 나무를 내오되 자왈은 가시던 부르네요. 틀리니까 가지 말라는. 그래서 곶자왈이라고 하는 뜻은 곳은 숲, 자왈은 가시던 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시로 덮여 있는 숲을 제주도 사람들이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가시로 덮여 있는 모든 숲을 다 곶자왈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용암이 깨지는 위에 형성된 가시덮을 숲만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깨지다 보니까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절대 고이거나 흐르지 않고 다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드는 저런 것을 숨골이라고 하는데 빗물도 들어가지만 숭숭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땅속에서 공기가 나와요. 여름에는 어떨까요? 네, 여름에 여기 30도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름에 저기 온도재 보면 15도예요. 근데 겨울에도 그 온도예요. 땅속 공기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식물들은 더운데 못 살잖아요. 남쪽에 있는 애들은 추워서 못 사는데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방한계식물, 남한계식물이 함께 공존한다고 해서 2012년도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 이 곶자왈의 의제를 채택했던 부분이고 여기가 지정 체험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탤런트 이민호 아시죠? 그 이니스프리 화장품 스브로와 피톤치드에 있던 CF 촬영 장소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그 화양연화라고 하는 작품이 여기서 찍어졌고 뭐 FX 악동무지와 전원성 장근석 이루마 등등 뮤직비디오나 영화에 나왔던 것이 우리 환상숲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여름에요 KBS 1에 제가 인간극장의 오부장의 주인공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큐 공감 능력자들 청기누슬 등등 나가고요. 지지난주에는 한국기행에도 제가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제가 가면서요 얘기로 이렇게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이나 나무들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애들이죠.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콩처럼 생겼다 해서 콩난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콩을 이렇게 짜게 놨다고 해서 콩짝이 드물의 양치식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라산 쪽에 가보면 얘네들이 추워서 못 살고요. 밑에 쪽만 자라는 식물인데 밑에도 아무데나 자라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 그래서 이 식물을 환경 지표 식물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와도요 이렇게 파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파리 요 넓은 애가 그 겨울 딸기가 나오는 천연 딸기예요. 겨울에 이파리. 네, 그 애는 이제 향이 천리간다고 해서 이 고자원의 자생식물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무 중에서 이렇게 또 많은 애들이 죽었어요. 이 나무도 숭숭 구멍이 뚫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요 왜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외로워서 죽었대요. 와, 멋진 대답이다. 그 다음에 여기 동굴나무가 있죠. 우리가 많이 봤던 나무죠. 아이비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는 모양새가 이렇게 세발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넓어가지고 위에는 이파리가 둥글둥글해요.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서로 같은 나무인데 서로 잎이 틀려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서로 잎이 틀릴까요? 성격이 안 좋아서. 밑에 죽은 나무라. 제가요 해답은 안에 가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름 가르쳐주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숲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찌풍이 퀴즈네. 이 나무는요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무한을 없애준다고 해서 무한자 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지면 근심 걱정이 싹 없애준다고 하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만져보세요. 똑같아. 무슨 같아 근심적이. 이 나무 어떻게 잘라야 되냐고. 막 비벼. 아 그만 자 가면 돼요. 그냥. 저기 또 있네. 여기 또 있어. 저 나무가 왜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는 나무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한림 여중생들 과학반 애들하고 이 숲의 나무들의 덩굴을 조사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수치로. 근데 껍질이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덩굴이 잘 적게 올라갔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나무의 속을 잘라보면 나무의 속 색깔이요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키가 다른 애들보다 커요. 그래서 햇빛이 안 가려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초겨울이 되면 이렇게 구슬처럼 까만 열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열매를 가지고 불교에서는 그 염주, 천주교에서는 그 묵주를 만드는 열매이기도 하는데 집안에 심으면 환자가 없어진다 해서 무환자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자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용화무이잖아요. 용화무에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기가 넘어지지 않게 힘을 바짝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요 이렇게 근육질의 뿌리예요. 옆에서 보면 이 뿌리가요 판자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판자처럼 생긴 뿌리라고 해서 판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무가 이제 팽나무인데 흙에서 자라면 뿌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자라는데 돌 위에서는 이렇게 판자처럼 자란다고 하는 거. 가다 보면 신기하게도요 판근들이 이제 곳곳마다 보일 겁니다. 김종국 나무 근육질. 이 근육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밀어버리는데? 어린이한테 시원할 것 같아요.
원래 겨울에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따뜻하대. 그래요? 어쩐지 제가 더 맞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이번에 왔나 우리? 비가 온다. 왜 어디요? 아, 아직 안 있으니까. 네,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요. 대장나무가 있겠죠. 어떤 나무가 대장나무 같아요? 저 죽은 나무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녹나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적지만요. 앞으로 몇십 년 있다 보면 이 녹나무는 저네들보다 키가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를 벌리기 시작하면요. 얘네들이 물러가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 자라는 식물을 극상림이라고 합니다. 뭐 화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서 녹나무가 대장이 되는데 이 숲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용암지대잖아요. 돌밖에 없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돌 위에서 제일 처음에 생겨나는 식물이 어떤 식물일까요? 예. 있기 이전의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지의루라고 합니다. 땅의 옷이라고 해서 지루라고 하는데 지루가 자라고 그 다음에 이끼가 자라고 그 다음에 1년생 풀이 자라고 여러 해살의 풀이 자라잖아요. 예를 들면 잔디밭을 가만히 놔두면 띠밭이 되고 억새밭이 됩니다. 억새가지를 초지라고 하는데 그 억새밭에 가시가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숲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가시가요 숲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추위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추위대가 이렇게 쳐지면 우리 키만한 애들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들이 자라고 낙엽수의 습이 되고 상록수의 습이 되고 이제 극상림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습의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으로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안정된 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를 이쪽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어릴 때 오면 이 습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동네 전기가 안 들어서 그래서 나무가 클만하면 계속 잘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둥지가 다 이렇게 분재처럼 자랐어요. 자르면 자기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숨겨진 눈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맹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맹아림으로 형성된 습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뒤에 나무도 밑둥지는 하나에 몇백 년 동안 잘랐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하고 나무하고 두 개가 이렇게 붙은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붙은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해요? 열리지. 예, 가지하고 가지가 없던 것을 열리지라고 하고 나무하고 나무가 없던 것을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딱 붙다 보니까요 서로 양분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한쪽을 잘라도 살아가고 죽을 때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죽는다 해서 사랑의 나무 열리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열리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산책로에 열리지 조사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19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붙은 열리지를요 부부 열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요 재작년에 죽었고요 얘는 작년에 죽었어요. 이렇게 잘못 붙은 열리지는요 불륜이라고 한답니다. 멋지다. 물론 그 답이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정상이야. 한통 열리지. 홀른에 가서 죽었구나. 네, 추운 겨울에 이 습에 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에도 이렇게 파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곶자월이긴 합니다. 얘네들이 무슨 종류예요? 네, 고사리 양치식물이라고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하고 틀린 종류.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저기 길쭉안에 뒤에 다 틀린 종류가 많은데 제주도 곶자월에서만 고사리 종류가요 131종류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사리의 80%가 여기 곶자월에 있어요. 그래서 양치식물들의 보고가 곶자월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런 구멍들이 숭쿨이다 보니까 막 겨울에 온도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 뭐 온도 차이 때문에요. 김이요 군데군데 무럭무럭 나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 숲에 오면 이렇게 파란 모습을 볼 수 있고 막 군데군데 김이 나오는 동화 같은 숲이기도 하는데요. 애니메이션도 여기서 3편이나 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와야 되겠구나. 여기 향이 되게 좋지 않지? 나무가 다 매끈매끈해. 비워? 한소도 많이 너무 좋지. 조금만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는데 요즘 당뇨에 좋고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차로도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 후지뽕이라고 하는 나무. 근데 가시가 요렇게 많아요. 나무가 가시가 있는 이유 아시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보세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시가 밑에서부터 쭉쭉쭉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주로 사람 손 닿는 데까지만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적을 알아요. 적이 누구예요? 사람하고 동물들이기도 합니다. 세장 놓으면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렇게 반듯반듯 자라는 목본이라고 합니다. 가시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쪽까지 한번 봐보세요. 가시도 없지만 동굴나무로 올라가는데 저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이 꾸지뽕나무는요, 동굴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곶자월에서는 일부 가지가 이렇게 동굴나무처럼 자랍니다. 무엇 때문에 동굴나무로 자랄까요? 예, 맞아요.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자기는 키가 작잖아요. 다른 애들이 키가 크다 보면 햇빛이 가려지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키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해서요, 요 가시로 가는 이 양분까지도 줄여가지고 오직 속도를 내다 보니까 가시가 없는 동굴나무. 얘가 밖에서 혼자 자랄 때는요, 절대 동굴나무로 안 자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요,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짝같이 살아가는 것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이게 누나만 안착 같은 것 같아요. 나만 악착 같아요. 그래. 피디 눈물도 없는. 응? 나무하고 똑같아. 누나 그렇지. 그거 아니었어요? 나는 여러 희생을 하고 있는. 뭘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네, 이 나무는 떼죽나무라고 합니다. 열매가 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돌로 빻아가지고 물에다 뿌려주면 고기가 때로 죽는다 해서 떼죽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길을요, 갈등의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냥 남편하고 살아왔던 것이 갈등이죠. 근데 본래 갈등이라고 하는 뜻은 한자로 보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 칡나무와 등나무 함께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무가 칡나무예요. 칡나무는요, 나무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오른쪽을 감고 올라가요. DNA가요,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국은 등나무 자국이에요. 처음에는요, 등나무가 혼자서 왼쪽으로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구한 인생 칡나무가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속에 있는 떼죽나무는 점점 몸집을 불리니까 등나무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칡갈자, 등나무 등자, 갈등이라고 정했는데 식물 용어에서 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우리 환상숲에 오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저 갈등에 대한 한자의 뜻을 한번 물어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쟤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자국만 남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서 재작년에 개유등을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이 등나무가 왼쪽으로 2년 동안 쫙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이 등나무가 계속 올라가면 이 속에 있는 칡나무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또 죽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이런 상태는요, 반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을 목적으로 농촌 교육농장으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이 오면요, 여기서 갈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일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뜻, 종류, 왜 필요한지도, 갈등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 숲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 갈등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파리 떨어지고 죽어가는 것이 갈등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없다고 하면 돌짝밭이라요. 얘네들은요,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갈등은 나한테 오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겨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숲처럼 희열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여기서요 30분 동안 갈등 얘기만 할 때도 있어요. 뭐 홍길동의 갈등, 아파트에서 절대 뛰어내리지 말게.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계속 나오는데, 환상숲에 왔을 때 갈등 얘기 절대 잊지 말도록 당부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좀 힘들지만요, 이겨내면 이렇게 아름다움도 있다는 거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재밌네. 이름할 때라고요. 갈치에 등이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활성석이 굿자와래요. 12,000평입니다. 근데 본래 이 땅은 옛날에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가요, 이거 시집올 때 땔감하러 물렸던 땅인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평당 이제 300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네 사람 넘어가는데, 제가 서울 사람한테 다시요 평당 10,000원을 주고 다시 구입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 사기 전에 앞에 있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밭이었거든요. 제가 귤을 신겨서 평당 2만 원 줬는데, 가시로 가득한 이 맹기를 평당 10,000원씩이나 주고 산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 모르겠어요. 미쳤냐고. 땔감도 필요 없죠. 이거 개간해서 귤을 심으려면 개간비가 더 드는 땅을 왜 돈도 없으면서 빚을 내가지고 사느냐. 자기는 귤밭을 원하는데 제가 돌밭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쁜 정원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정원을 집 뒤뜰에 갖고 싶었던 제 젊은 날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년 전 제가 34살 때요, 이거 빚을 내가지고 샀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 사놓고 빚 갚느라고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요 좋아합니다. 공무원 하다가 사표 내는 거 같이 이렇게 숲을 운영하는데, 제 꿈이 이제 34살에 구체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식물 공부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식물여행적으로 갔던 것이 우리 환상숲이 있기까지 과정인데, 지금은 해설사만도요 11명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할아버지가 여기를 이제 목장지대를 사용했던 것이죠. 제주는 이제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돌담을 이렇게 사놓고 소들 새끼를 낳거나 그러면 이렇게 애웠다고 해서 애움터기도 하고, 이 소나무에 소들을 못 그렇고 낙인을 찍었던 나무기도 합니다. 뭐 악동뮤지션 전우성, 장근석, 이루마 등등 뮤직비디오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소나무입니다. 네, 특히 장근석이는요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이요 그 장근석이가 여기서 찍은 그 영화 보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 소나무가 어디냐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가는 나무인데, 안타깝게도 소나무가요 재선충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이고, 여기만이 아니고 저 뒤에 소나무들도 곳곳마다 죽는데,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솔수염 하늘소라고 하는 벌레가 재선충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요 크게 번지는 거예요. 제주도 소나무들이요 이대로 놔두면 10년 안에요 한 그루도 없어질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나무가 있는데요. 애덕나무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저기 다 있는데 이 나무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나무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를 튼다고 하는 거. 평생요 선생님 보디가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근데 이파리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파리 안에 이렇게 까만 점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요 꿀을 분비하는 꿀샘이에요. 이파리에서 꿀을 분비하잖아요. 개미들이 와서 꿀을 먹습니다. 입자루로 벌레들이 입을 갉아먹으러 올라오면 개미들이 물리쳐 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꿀을 분비해가지고 보디가드를 튼다고 하는 거. 이 숲에는 이나무하고 올분나무 두 가지가 보디가드를 두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요 낙엽수거든요. 이렇게 상록수가 들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나무들은요 앞으로 10년 안에 다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낙엽수는 여기서 물러가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죽어가는 나무나 중간에 오다 보면 죽는 나무들이 이게 낙엽수인 거예요. 이제 물러가야 될 시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록수 그 중에서 이런 녹나무들이요 여기서 최종적인 승자가 돼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죽었어요. 여기는 용암이 흘렀는데 용액이 부족해가지고 요거 960평 안 흘렀던 그런 특별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저쪽은 숯가마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보이는 돌탑이 있는데 그 뒤에 또 하나의 돌탑이 있거든요. 재작년도에 저희 딸이요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야외 식장을 만들어가지고 결혼식 올렸던 야외 식장이기도 합니다. 그 돌탑 안에는요 신부 대기실로 꾸며졌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예쁜 그림도 그려졌으니까요. 네, 나중에 나가면서 바닥 앞에 보면 신부 대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사부장이. 아, 너무 좋다. 제 딸이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직장에 다녔어요. 아들은 삼성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숲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너네 나중에 돈으로 봐가지고 팔아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숲을 너네가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재단에요 기부를 하겠다니까 딸이 사표 내고 내놨어요. 서울에서 촌으로 그것도 숲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JTBC에서 당신의 그 얘기 제주 습가 아가씨가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강남에 있던 어떤 분이 그 방송을 보고요 우리 제주도 내려가서 저 아가씨 한번 보고 우리 며느리 삼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의 숲에서를 듣고 반해가지고요 명함을 출연해가지고 이메일로 우리 아들하고 사귀어줄 수 없니 인사치르러 그래야 하고 대답했더니 진짜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다녔거든요. 경주에 있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한 1년 동안 오다가요 나중에는 아예 사표까지 쓰고 내려와서 여기서 결혼식도 올리고 집도 짓고 아들까지 낳고요 또 며칠 전에는 딸까지 낳아가지고요 이렇게 숲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극장에 나가는 얘기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단풍나무잖아요. 단풍나무는 낙엽수잖아요. 상록수가 들어오다 보면 낙엽수인 단풍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물러가야 된다. 근데 단풍나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숲에서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추운 겨울을 지나가지고 이른 봄에 이 숲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새싹이 날까 하면 저 단풍나무하고 고로쇠기도 합니다. 상록수들이요 입이 뾰족뾰족 날 쯤 되면 단풍나무는 이파리를 다 펼쳐가지고 녹화를 시켜가지고 광합성장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야 될 시점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또 다른 비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이비잖아요. 위에는 이파리가 둥글둥글하고 밑에는 줄어들고 밑에는 세발처럼 생겨요. 똑같은 나무인데 서로 입이 틀리는 이유도요. 햇빛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애들이 햇빛이 가려다 보니까 광합성장을 더 밖에서 넓혀가고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애들이 햇빛을 더 받게 더 둥그렇다고 하는 거. 세발처럼 생긴 것보다는요 메꿔주는 것이 햇빛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뿌리털이라고 하는데 이 줄기도 아입이라고 하는 거. 이 털을 통해서 자기네가 벌레들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분도 흡수하는데 자기네가 살아가게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제식이에요. 저런 한 방에 없을 수가 있거든. 사람이. 여기 보면 저기서 설명드렸던 꾸지뽕 나무입니다. 가지가 옆으로 삐쩍삐쩍 있거든요. 꾸지뽕의 적은요 누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네, 사람 동물들. 근데 여기 보면 이 나무도요 똑같은 꾸지뽕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나무의 가시의 방향은요 어디로 향했어요? 아래로. 다 밑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모두에 가시가 옆으로 있어요. 저기 짐승들이나 사람들. 근데 얘는 똑같은 꾸지뽕 나무인데요 가시가요 이렇게 밑으로 있습니다. 이 어린 꾸지뽕의 적은요 누구일까요? 나무. 맞아요, 벌레예요. 어릴 때는 이파리가 몇 개 없잖아요. 벌레들은 다 어디서 올라와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시 방향이 밑으로 향해요. 근데 이게 사람 꺾어지면 얘네들은요 가시가 옆으로 자랍니다. 어릴 때의 적은 벌레들, 크면 짐승들이나 사람들, 뿌리도 틀리고 잎도 틀리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하죠. 얘네들 보면요 아깝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좀 나가주세요. 제가 여기 제주 서부 신읍에요 전무로 있었거든요. 근데 12년 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왼쪽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도 누랬고 다리도 절뚝절뚝했고 오른손은 치솔질이 안 됐어요. 여기 아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천병원이라고 하는 뇌졸중 전문병원 가니까 간호사들이 저한테요 주판을 5달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볼트 풀고 자전거 돌리고 제가 그것부터 제 아들 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못 다니고 사표 놓고요 동네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습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다니는 길이라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길이 여기 있는 이 산책로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습치료하고 온해치료 과정을 제가 공부했는데 내 건강이 왜 좋아졌을까? 습이라고 하는 게 제가 피톤치드나 좋은 물질도 있었지만 저는 돌을 매일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신경이 자극했던 거예요. 이걸 원해 치료에서는 자극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몸이 괜찮으니까 배드민턴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재작년도에는 제주 도내에서요 제가 50대에서 배드민턴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이렇게 산책로 내다 보니까 건강 되찾았다고 해서 청기인 의사 제가 77회 주인공으로 나가게 됐는데 숲은 이렇게 건강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무가 소나무잖아요. 아이비예요. 감싸기도 하고 위에서 보면 소나무는 귀찮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얘를 귀찮게 하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제가 싹싹 잘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콩나물들이요 다닥다닥 붙었는데 없어졌던 거예요. 얘가 강한 햇빛도 막아줬죠. 사람 손 닿는 거 바람 닿는 것도 막아줬죠. 내가 자연을 위한다고 잘랐는데 또 다른 자연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얘도 중요하네, 얘도 중요해. 얘가 죽으면 얘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쪽을 가쪽에 뭐 가시덤불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시덤불이 다른 애들 귀찮게 하잖아요. 제가 막 제거를 해요. 근데 그 가시덤불이 바람을 막아서 통풍이 잘 되는 거예요. 곧장으로는 양치식물들의 복이라고 했죠. 건조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거. 내가 자연을 위한다고 잘랐는데 이렇게 또 다른 자연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람들한테요 이 숲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마다 이름표도 달고 돌탑도 지금 막 쌌습니다. 근데 자연에 대해서 알고부터 그건 아니야. 이름표도 다시 뗐던 부분이고요. 돌탑도 덜어는 허물었던 부분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인간이 자연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산습을 통해서요,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고요. 이쪽으로 200m 가면 입구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곧저월의 지형을 볼 수 있어요. 왜 공기가 나온지, 빗물이 들어간지. 여름에요, 8월 말까지 아무리 더워도 17도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나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단체인 경우는 4시 10분까지 나오래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